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사 프롬프트하고 커버하고 페르소나를 지난주 시간에 잠깐 했는데 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가사 프롬프트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멜로디가 좋아서 노래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듣게 되기도 하는데, 아마, 누구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인생곡이 있죠. 그 인생곡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대부분 마음을 울렸던 가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여기 가사가 그 노래가 가진 가사는 그 노래가 가진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AI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AI가 내놓는 가사가 보고 싶어, 그리워, 상투적인 표현뿐이라고 하면 특별한 감동을 주긴 어렵겠죠. 지난주에 클리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진부한 표현으로는 사실 지금은 감동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노의 가사 프롬프트를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공간이 아니라 곡 전체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와 구조, 감정의 흐름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배워보려고 해요. 요 송폼은 지난 시간에 조금 보기는 하셨을 텐데, 먼저 음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송폼이라고 부르는 곡의 구조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송폼이란 노래의 각 부분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를 말하고,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핵심 구성 요소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주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송폼의 종류인 건데, 이제 먼저 인트로가 나오죠. 보통 노래를 보면. 노래 시작을 알리는 부분으로 듣는 이의 관심을 끌고 곡의 전반적인 톤 앤 매너를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인트로 부분이고, 우리가 식당 갔을 때 보면은 에피타이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스, 1절이죠. 절이라는 건데, 이야기의 시작을 나타내고 스토리텔링 구간인데, 가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감정, 뭐 배경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프리코러스는 여기 1절부터 잔잔하게 대부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잔잔했던 벌스에서 폭발적으로 이 코러스로 넘어가기 전에 감정을 끌어올리는 빌드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멜로디나 코드의 진행이 여기 코러스 앞쪽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터진다, 긴장감하고 기대감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러스는 후렴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곡의 심장과도 같은 건데 노래의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반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코러스에 있는 부분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사용을 하고, 핵심적인 가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대중음악의 성패를 좀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또 이 코러스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브릿지가 있는데, 분위기 전환 및 클라이맥스로 연결을 해서 곡에 새로운 느낌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지루해지기 때문에 잠시 다른 분위기,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아우트로, 노래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으로 곡의 여운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끝맺음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영화로 봤을 때에는 엔딩 크레딧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갑자기 뚝 끊기기보다는 인트로의 멜로디를 반복을 하든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하는 페이드 아웃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긴 여운을 남기게 이런 구조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구조를 기본적인 송풍 구조 외에도 현대음악이나 뭐 팝, EDM, 힙합 장르 여러 다양한 장르의 곡의 매력을 더하고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구조로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걸 살펴보면 먼저 훅인데 이거는 우리가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계속 귀에 맴들면서 생각나게 하는 어느 특정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블랙핑크의 뚜루뚜루뚜루 뭐 근데 이 훅은 뭐 코러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들어서 너무 이 귀에 계속 중독성이 강해서 항상 많이 생각나는 부분을 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훅을 단어적인 걸로 보면은 낚아챈다 의미인 건데 곡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나 가사 리듬 파트 이거를 통칭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포스트 코러스. 포스트 코러스는 훅이 나오기 직전에 포스트 코러스는 후렴 직후에 등장해서 에너지를 이어가거나 여운을 남기는 구간인데 여운을 남기는 구간이고 프리훅이라고 훅이 후렴이 나오기 직전에 짧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프리훅도. 그리고 드롭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EDM이나 힙합 장르에 이제 사용되는 용어로 곡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폭발하는 파트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 빌드업을 통해 에너지를 쌓은 후 강력하게 비트나 베이스 사운드가 나오는 곡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브레이크는 곡의 흐름 중간에 리듬이나 악기 구성이 잠시 멈추거나 단순해지는 구간이에요. 요 브레이크는 그리고 리프는 곡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인상적인 악기 연주가 나오는 부분이 리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완성된 곡을 만들게 되는 거고 곡의 장르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더욱 다채롭고 매력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장르별로 송폼을 사용하는 게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팝의 경우에는 뭐 인트로,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벌스, 투, 뭐 식의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고 락의 경우에는 인트로, 리프, 벌스, 코러스 그래서 뭐 락의 경우에는 악기 솔로 거의 들어가죠. 그래서 브릿지, 코러스, 아우트로 식의 이제 구조를 사용하고 뭐 힙합은 구조, EDM은 구조, 발라드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구조를 많이 사용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각 장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송폼을 발전시켜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만들 때 요거를 들으면 요게 부분이겠구나 한번 어, 알면은 조금 더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K-팝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 그게 너무 지루할 틈이 없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빠른 곡이 또 많고 그래서 3분짜리 노래 한 곡에 처음에는 뭐 발라드처럼 조용히 시작을 했다가 뭐 갑자기 랩도 나오고 뭐 댄스 브레이크는 뭐 항상 노래마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케이팝이 지루할 틈 없이 다채롭게 들리는 이유가 그룹의 모든 매력을 한 분 안에 압축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노래를 요즘에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유튜브, 틱톡, 릴스처럼 시각적인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악 구조 자체가 전략적으로 설계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사 구조화를 위해서 이제 메타 태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봐야 돼. 먼저 그 V4.5와 V5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순우가 4.5 버전 4.5에서는 이전 버전 그 4.5 버전에서는 키워드 방식이었어요. 가사 프롬프트 거기에 입력을 할 때 키워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 키워드 방식일 때 비 오는 날 슬픈 피아노 발라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4.5 버전에서는 비, 여기 슬픈, 피아노, 발라드 핵심 키워드만 쏙쏙 뽑아내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음악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감정 곡선이 너무 평면적이어서 노래의 기승전결이 애매하고 지루하고 밋밋하게 나왔었는데 V5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문장이나 문맥 중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쓴 문장에서 시간, 공간, 행위, 감정 변화, 관계 이런 거를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은 고요하게 시작했다가 중반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후렴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한 뒤 마지막은 잔잔한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다고 하면 V4.5에서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V5 같은 경우에는 서사적인 이동, 이야기의 흐름을 실제 음악으로 반영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 있는 대로 했다고 하면 인트로는 조용하게, 브릿지는 긴장감 있게, 코러스는 웅장하게, 아우트로는 뭐 여운을 남기도록 이렇게 연출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감정과 분위기를 담은 문장 하나하나가 가사 프롬프트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AI의 감정선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AI 감정선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사 구조화를 해야, 거기에는 우리가 메타 태그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메타 태그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지시어를 넣어가지고 AI에게 명령하는 방식인 건데, 먼저 앞에서 배웠던 송폼을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이제 안에다가 송폼을 이렇게 넣었어요. 요게 메타 태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넣는 거. 그러면은 이 구조 말고도 보컬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넣어서 이대로 이렇게 해줘, 표현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남자 보컬, 여성 보컬, 뭐 듀엣인지, 뭐 합창인지, 속삭이들 할 건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악기도 기타 솔로인지, 뭐 피아노, 인트로는 뭐 피아노로 시작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디테일한 표현을 하려고 할 때에는 여기 있고 것도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일단 요 소가로와 보면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배경에서 다른 멜로디나 다른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소가로 안에 그 멜로디나 다른 목소리 톤으로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코러스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지시할 때 넣어서 해요. 여기 보시면은 밤하늘의 수놓은 별에서 샤이닝 스타 돼 있는데 요런 게 코러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도 어디 있니 하고서 요렇게 쓰면은 대화하듯이 또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가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리듬감을 강조하는 건데 단어를 철자 단위로 끊어서 스타카토처럼 부르는 건데 이렇게 STAND라고 하면은 이거를 요 철자대로 읽는 거죠. 이렇게 이제 LOVE 하면은 러브라고 이게 아니고 LOVE 이렇게 알파벳으로 읽어주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악기 효과 태그를 보면 솔로 연주나 장면 전환, 비음악적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악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서도 있었죠. 이렇게 열고 저기 태그 안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가사 프롬프트 안에서 이렇게 악기를 표시를 할 때에는 이 악기가 주인공이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정 악기가 독주하며 곡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줍니다. 이제 주인공 솔로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악기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음악적 효과나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힘부기라는 표현을 할 때 여기 박수 효과음 이런 거를 줄 때 뭐 이렇게 그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태그를 사용을 해서 노래를 만든 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인트로는 이렇게 돼 있고, 허밍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1절이 있고, 코러스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잘 표현이 되나 한번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어진 운동화 끈이 아스팔트를 긁어 편의점 봉투 속에서 맥주 캔이 달그락 가로등 깜빡임이 졸린 눈을 비비면 고개 들어 까만 천장 위를 봐 누가 쏟았나 봐 설탕 가루 톡톡톡 입안에 넣으면 와사삭 녹을 것 같아 yeah. 반짝반짝 씹어먹어 star 오늘 하루 취한 숨은 다 달콤하게 꿀꺽 삼켜보면
뒤에 깔린 보컬로 나오죠,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인트로에 기타 리프가 있고 깔끔한 기타 리프가 있고 빌드업이 천천히 빌드업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끊어가지고 단어로 아니, 이제 알파벳으로 읽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한번 들어볼게요. 모래알씨 피는 입안에서 비릿한 잔내가 번지네. 수평선 너머로 던져버린 수많은 후모래 바글이 부서져 파도에 나를 또 삼켜도 난 떠올라. 젖어버린 옷은 말리면 돼. STAMP 다시 서서 살아. 다시 뜬다. 해가 뜬다. 다시 뜬다. 해가 뜬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기타 리프 아까 나왔고 빌드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슬래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번지네. 이렇게 음을 늘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부르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호흡을 하라고 표시를 해준 건데, 이게 100% 이게 먹히지는 않지만, 최소 여기서 끊어서 노래를 해라. 이런 걸로 지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웅장한 사운드, 아니면은 여기 강렬한 드럼, 이렇게 점점 크게 이런 것도 표현이 되기는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사 안에 이런 태그를 뭐 대가로나 소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저기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제가 요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세요. 되시는 분들은 만들어 보시고 제가 음악을 틀면은 안 들리실 테니까 30초 드리면 될까요? 네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까 요런 게 표현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지시로 이거를 하는 거고 이게 꼭 100%다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여러 번 한번 생성을 해보면 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만드신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나오나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차가운 모래알이 씹혀 흐드러
이렇게 한번 태그 들어간 것들은 이게 잘 표현이 되는지, 아, 네, 선생님. 여기 올려주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 모래알 씹히는 입안에서 비릿한 짠내가 번지네. 수평선 너머로 던져버린 서서 소리쳐 뱉어내. 접어 말리면 돼. STAND 다시 서서 다시 뜬다. 오늘 수 표현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올려주신 것도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모래 씹히는 입안에서 비릿한 짠내가 번지네. 수평선 너머로 던져버린다. 나를 또 삼켜도 난 떠올라. 젖어버린 옷은 말리면 돼. STAND 다시 서서 아, 네. 이것도 빨리 들어볼게요. 표현되는 부분만 들을게요. 후회들 가라앉아. 거세게 파도 AND 다시 서서 ST 젖어버린 옷은 말리면 돼. STAND 잘 나오죠? 그래도 생각보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르소나하고 커버를 간단하게 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일단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보컬의 톤, 음역, 창법, 뭐 감정 표현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커버는 약간 그 리메이크 하듯이 편곡을 다시 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줌 채팅창에 여기 노래 파일 하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업로드를 해서 요거를 페르소나 지정을 해서 커버곡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다운을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드 오디오를 누르면 이제 업로드가 있죠. 그래서 업로드해서 저는 이게 있었던 거라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은 해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이게 노래를 분석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순후해서 이 업로드하는 음악을 이제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드리는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순후해서 만드신 게 이제 보컬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다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업로드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요거를 여기에 점 3개를 누르면 크리에이트에 페르소나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노에서는 이렇게 업로드, 아, 네. 여기, 애드. 오디오에서 요걸 누르면 업로드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이제 어디에 파일이 있는지를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업로드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수노에서 이 노래를 분석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요. 수노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페르소나를 해야 되는데 페르소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노에서는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지정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커버곡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일단 커버를 누르면 이제 리믹스 에디트로 가서 커버를 누르면 이런 비슷한 곡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이거는 10, 뭐 90?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인플루언스는 이게 지금 커버한 이 음악을 얼마만큼 이걸 반영을 할 거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목소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최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여기에서 리믹스 에디터에 오픈인 에디터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업로드 되셨죠? 일단 커버를 눌러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깨진 거울 속에 이름 없는 별 하나에 놀아붙은 수면 근데 여기가 이제 한글 가사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글 발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요한 절개만 당기만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나를 깨워요 나를 깨워 이런 거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송 에디터. 아까 에디터로 들어간 건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 뭐죠? 설정? 통계바퀴? 이거를 누르면 여기 BPM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BPM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를 약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지금 75라는 그 BPM의 상태예요, 이 노래가. 그러면은, 약간 뭐 74나 76이다. 뭐 그 정도 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을 테니까 이제 76으로 해서 세이브 에즈 뉴송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에디터로 해서 생겼죠. 저장된 게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장된 게. 이걸 들어보면 가운 바닥 위에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한 게 이제 페르소나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점 3개 눌러서 크리에이트로 가면은 메이크 페르소나 나오죠. 이렇게 해서 페르소나를 등록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페르소나 지정을 할 거냐 이게 30초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른 구간이 더 좋은 목소리 있는 그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하셔도 돼요. 내,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그렇게 그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려고 이거를 페르소나를 지정을 하는 거니까 이제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갈라진 틈새로 단단한 울림이 되어 찬란한 상처를 안고 다시 일어나 가장 투명한 빛으로 세상을 채울 거야 찢겨진 날개라 여기 보시면 이제 30초로 나오죠. 이 구간인 거고,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할지 하나 적어줄 수 있고요. 그냥 저는 여기 똑같이 적어볼게요. 여자 목소리로 하고, 여기에 이제 스타일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요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제 퍼블릭이.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할지 말지. 그럼 이 내가 지정한 이 페르소나를 공개를 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혹시나 이제 우리가 어떤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를 다들 생각을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은 업로드를 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 업로드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수들의 목소리는 요 퍼블릭을 누르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노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를 내가 공개를 할지 말지는 좀 선택을 해서 요거를 체크를 할지 말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세이브를 누를게요. 하면은 이거를 어디에서 보느냐 일단 여기를 다 지워볼게요. 전체 다 지워지게 휴지통을 눌렀고 여기 이제 에드 페르소나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저장돼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거기 페르소나 등록을 한 게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 가수 음원이나 저작권 있는 곡은 페르소나를 만들면은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연습 삼아 하신다든가 할 때에는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비공개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페르소나 지정할 때 점 3개를 누르고 크리에이트로 가서 메이크 페르소나를 하고 이제 구간 지정을 해서 이제 목소리 이름을 어떻게 할지 요거는 끌지 킬지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페르소나에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커버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커버는 이제 기존 이제 원곡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제 리메이크라고 이제 가수들이 많이 하는 거고 일단 곡의 멜로디하고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그 장르라든가 편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기능인 거고, 이제 커버를 하실 때에는, 이 그 가사의 음절수, 원곡에 있는 그 음절수를 좀 비슷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데, 음절수가 만약에 이제 글자 수죠. 글자 수가 만약에 8글자의 가사인 건데, 만약에 뭐 12글자를 넣었으면 어느 글자 수를 발음할 때에는 2개를 발음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2글자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음절수, 원곡, 원곡 멜로디 마디에 맞게 글자 수를 유지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목소리를 올려서 페르소나 지정을 했고, 그럼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음,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가사를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먼지 쌓인 일기장을 펴 이 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채색의 하늘 아래 웅크린 그림자 혹시 그 곡이 지금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 지정을 여자 목소리로 했으니까, 이제 커버곡을 만들 때에는 이제 목소리하고 기존의 이제 곡의 그 장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걸로 해야지 좀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자 목소리 돼 있는 걸로 해서, 혹시 곡이 없으시면은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페르소나를 지정을 했죠. 지정을 했고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요 노래를 커버를 할 건데 커버를 할 때에 요 가수 목소리를 갖고 와서 하면서 이제 장르를 좀 바꿔서 해볼 거예요. 다른 장르로. 그래서 먼저 요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페르소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장르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드린 걸로 만드셔도 되고, 이제 여자 목소리로 만드신 음악이 있으면은 그냥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커버곡을 만들어도 약간 그 뽑기가 좀 있다 보니까, 랜덤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번 생성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한 번에 나오는 거는 정말 운이 좋으신 거고, 그래서 드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저도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리믹스 에디트에서 여기 스타일하고 가사를 똑같이 가져와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윌드니스는 창의적인 거는 요 정도 하고 스타일 인플루언스는 요 정도 해서 일기장을 펴 그 속에 우는 너를 봐 죽였던 밤을 펴그 속에 우는 너를 봐 혼자라고 느껴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 먼저 있던 거에서 여기에서 다 만드셨나요? 이제 커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 3개를 누르시고 이제 리믹스 에디트에서 이제 커버를 누르고 잠깐 여기를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전체를 지우고 점 3개 눌러서 리믹스 에디트에서 커버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곡이 나오죠. 커버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익스텐드는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곡에서 어느 구간만 잘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노래가 너무 짧아서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연장하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목소리를 추가하는 거고 악기를 추가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커버로 넣고 여기가 가사가 제대로 나오나? 제대로 나오네요. 만약에 가사가 제대로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가사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사 수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넣고 그런 다음에 윌드니스는 평소에 제가 하던 대로 10하고 스타일 인플루언스는 90 정도 넣고 오디오 인플루언스는 여기에 원곡에 있는 거를 얼만큼 반영을 할 거냐 인 건데 우리가 지금 커버곡을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디오 커버 원곡에 대한 그 노래의 거를 얼마큼 스타일을 얼마나 반영할 거냐 이런 건데 이거를 높게 노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근데 조금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면은 이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저는 한 20에 놓고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우리가 그 페르소나를 지정할 때에는 어떤 하이라이트든가 어떤 부분으로 30초만 그 페르소나를 지정을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노래를 커버곡을 만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맞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목소리 지정을 안 했잖아요. 커버하겠다고 한 곡이 있고 여기 페르소나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페르소나 지정한 노래가 나오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요걸 눌러보면 그 목소리인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볼게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려고 하면 한 번에 이게 안 나오니까 값이라든가 여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한 번에 나왔다 그러면 복 받으신 거예요. 눌러볼게요. 먼지 쌓인 일기장을 펴 그 속에 우는 너를 봐 서툴렀던 지난 날들이 조금은 안쓰러 결국엔 해결해줄게 너의 모든 눈물들까지 못났다고 미워했던 날 이제는 널 알아줄 거야 비슷한 거 같나요? 여기서는 잠깐 이거였나? 다시 펼쳐들고 저 새로운 지평선을 이 목소리거든요. 다른 창으로 열어서 만들어진 노래를 아까 여기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조금 고음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고음이 좀 있었던 부분으로 버텨 널 안아줄 거야 서랍 속에 이게 아니었군요. 오지마
시간이 다 해결해 줄게. 원곡 들어볼게요. 자유롭게 날아오르네. 커버곡 페르소나 한 거. 너의 모든 눈물들까지. 그래서 페르소나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커버곡으로 해서 페르소나를 지정을 했고 요 스타일은 그대로 변경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장르로 바꿔 수정을 해본다, 변경을 해본다 하면 지금 여기가 팝 발라드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줌 채팅창에 요거를 드려볼게요. 저도 여기에 스타일을 지우고 드린 거하고 드린 걸 똑같이 넣으면 근데 지금 이게 어쿠스틱 인디 포크 팝 발라드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조용한 노래에 어울릴 스타일 같은데 요렇게 그냥 일단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이거는 스타일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일단 커버곡은 원래 원곡 그대로인 거고 여기에 페르소나 목소리 그대로고 지금 이렇게 스타일만 바꿔준 거예요. 를 눌러보고 하고 계시죠?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네. 속에 오는 너를 봐. 지난 날들이 어져 혼자라고 느꼈던 밤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듯이도 많이 아파지만 시간이 다 해결해 줄게. 제가 듣기에는 조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다른 곡들 들어볼게요. 지난 날 두고 느꼈다. 제가 음악 안 틀고 있을게요. 만드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30초 드리면 될까요? 음악은 다 나왔을 것 같고. 여기 주신 거, 만드신 거 주셨는데 요거 들어볼게요. 먼지 쌓인 일기장을 펴 그 속 시간이 다 해결해 줄게. 너의 뭐했던 날 이제는 널 안아줄 거야. 서랍 속에 웅크린 나. 이거 페르소나 지정하신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페르소나 지정한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창이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 있으면 여기서 점세개 눌러서 리믹스 에디트에 커버로 들어가서 커버곡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페르소나를 누르세요. 그래서 아까 저장해 놓은 페르소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거는 요 스타일을 새로 들였던 걸로 하고 있죠. 다른 장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넣고 여기 옵션 값을 좀 주고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커버곡하고 다른 장르를 만든 거니까 원곡의 영향도는 줄여야 되겠죠.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줄여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페르소나 사용한 거는 그 페르소나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사용한 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우리 여기 홈에 가면 여기 그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만든 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페르소나가 된 걸 건데 이게 페르소나 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면 일단 그 페르소나하고 커버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보컬 스타일을 저장을 하는 거죠.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페르소나 지정을 해놓으면 그 보컬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가수 목소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쉬울 것 같고 커버는 곡을 재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점 세 개를 눌러서 리믹스의 커버로 가서 그러면 여기 커버 원곡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페르소나를 눌러서 여기 페르소나 저기 저장해 놓은 목소리가 있으면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커버 원곡인 거고 여기는 페르소나고 그래서 밑에 가사가 나오고 이 밑에 스타일 프롬프트가 나오죠. 사용하시면 돼요. 스타일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스타일 프롬프트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할지. 먼저, 이것도 그 4.5 버전하고 V5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4.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태그 종합 방식으로 스타일 프롬프트란에 이렇게 세이드, 레이니, 슬로우 템포 이렇게 입력을 하면 순우는 이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슬프고 비가 오고 느린 음악 이렇게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만들어줬었어요. 키워드만 인식을 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만 만들어줬는데 V5가 되면서 문맥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문맥적 문장을 중요하게 되었고, 프롬프트를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 자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 하나하나가 아니고, 문장을 통으로 봐서 그 안에 스토리하고, 여기 시 공간적 관계를 해석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를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 비 오는 거리를 걷는 외로운 소녀라고 넣었다고 하면 요 네온 사인 불빛 아래서는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비 오는 거리를 걷는 이거는 비 오니까 물방울 같은 약간 사운드 이렇게 동적인 요소로 만들어주고 외로운 소녀라고 하니 최소한의 악기도 최소한으로 하고 섬세한 보컬 이런 식으로 이 문맥을 해석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바뀐 거죠. V4.5하고 V5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곡의 기승전결하고 연출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V5의 이 문해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또 알아야 될 텐데 일단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 이렇게 8단계로 좀 이거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장르, 분위기, 속도하고 템포, 리듬 템포, 그리고 보컬, 악기, 이거 구조 이런 부분이고 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1단계가 장르 부분인데 장르는 곡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또 처음에 딱 하면 어떤 주제를 넣고 뭐 어떤 장르를 제일 처음에 하는 부분인데 곡의 가장 기본인 거고 이제 이렇게 어떤 리듬으로 갈지 그 뼈대와 규칙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대와 규칙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리듬, 코드 진행, 사운드 질감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장르인 거죠. 리듬하고 코드, 사운드 질감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장르인 부분인 거라. 그런데 여기 장르에는 우리가 발라드라고 하거나 팝이라고 하더라도 그 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메인 장르가 있으면 서브 장르가 있고 그러면 메인 장르와 서브 장르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구체성을 높여가지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메인 장르를 만약 뼈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서브 장르를 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70대 30 비중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장르를 메인 장르를 어 하우스 서브 장르를 재즈나 뭐 소울 플러그 보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7대 3으로 했을 때 안정적인 부분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실전 예시로 보면은 장르를 하우스 소울풀 보컬 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이런 게 예시인 거죠. 이렇게 7대 3으로 사용을 할 때 앞에가 메인 장르가 나오고 뒤에가 서브 장르가 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AI가 혼란을 좀 겪을 확률이 제일 적은 게 요거지 않을까, 요 비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보면 또 이거는 아까 여기서는 이 메인 장르에 거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서브 장르를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충돌과 융합이라고 해서
수용을 좀 높이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예측 불가한 매력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완전히 다른 상반된 장르를 의도적으로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건데 그러면은 두 가지겠죠. 너무 의외의 곡이 나오거나 너무 이상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의외로 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세상에 없던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어울리지 않았을 때에는 너무 이상한 음악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데스메탈, 보사노바 이런 뭐 예시를 적어 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대 여행으로 해서 시대 여행 전략으로 그 같은 장르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음악이 다르기는 하잖아요. 발라드라 그래도 70년대의 발라드하고 지금의 발라드가 느낌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장르라고 하더라도 시대를 다르게 조합을 하면은 미묘하게 그런 것도 괜찮게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순호가 몇 년도 이렇게 하는 음악 자체를 그 시대 키워드를 잘 반영을 해줘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르를 뭐 메인 장르와 서브 장르 상반된 거 시대에 따른 같은 장르를 시대를 차이를 두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두 장르를 섞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지 그 나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 만들 때도 내가 어떤 거를 만들 건지 그 목적이고 의도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게 해서 어쩌다 의외로 너무 괜찮네?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같은 장르로 시대적인 차이를 둬서 해서 세련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 건지 우리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음악적인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여기에 대해서 낯설음은 있지만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사용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메인 장르가 있으면 거기에 서브 장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신스팝, 드림팝, 뭐 인디팝, 뭐 케이팝 뭐 이런 게 있고 락, 힙합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놔 봤고요. 이렇게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무드, 분위기. 이거는 분위기인데 이제 시각적인 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라기보다 어떤 감정을 어떻게 묘사를 해서 어떤 배경에 담을 것이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감정을 어떻게 묘사를 해서 어떤 배경에 담을 건지를 설계를 해서 AI에게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넣어주는 거죠. 그 분위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잘 설계된 분위기를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편곡이나 보컬톤이나 믹싱할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묘사해라 이렇게 적어봤는데 일단 여기 감정은 음악의 핵심 주제를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표현, 방식과 질감, 감정의 농도, 질감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리고 요거는 펼쳐질 이 모든 감정이 펼쳐질 무대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정 묘사 배경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뭐 이런 거는 AI에 물어봐도 뭐 많이 나오죠. 뭐 어떻게 물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비 오는 날의 우울함은 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감정, 묘사, 배경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인과의 달콤한 속삭임, 로맨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리듬하고 템포인데 템포는 곡의 그 속도인데 우리가 BPM으로 표현을 하죠. 그거는 속도를 정해서 에너지 레벨을 조절을 하고 리듬은 속도는 그런 거고 리듬은 그 속도 안에서 어떤 모양의 속도로 갈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템포 안에서 어떤 리듬을 만들 거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과 템포 그런 것도 하고
템포별 분위기, 추천 장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BPM의 속도에 따른 그 음악 분위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느림 템포인 60에서 85 BPM 같은 경우에는 차분함과 감성의 영역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감, 깊은 감성, 뭐 휴식 이런 감성이 빠져들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잔잔한 휴식이 필요하거나 감성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85에서 120 BPM인데 여기 중간 템포에 해당하고 그루브와 편안함의 영역이라고 보고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기분 좋은 리듬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아서 대화를 하거나 작업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적당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장르는 뭐 R&B, 시티팝, 뭐 팝 이런 게 있고 그리고 150 이상은 빠른 템포죠,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와 열정의 영역이라고 제가 적었고 그리고 심장을 뛰게 하는 에너지, 뭐 춤을 추고 싶게 하는 열정, 운동을 하거나 뭐 파티 분위기 이런 거에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락이라든가 뭐 EDM이라든가 그런 거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요 템포에. 그래서 템포는 이런 식으로 몇몇 BPM 이런 식으로 태그를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 보컬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목소리니까 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소리에 성별도 있을 수 있고 목소리 톤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표현 방식 뭐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컬 스타일 3요소라고 적었는데 일단 보컬 톤은 공기감 있는 목소리라든가 맑고 깨끗한 감성적인 뭐 목소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테크닉은 노래를 부르는 기교와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떤 창법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를지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내지르면서 부를지 뭐 섬세하게 부를지 뭐 랩을 하는 건지 말하듯이 노래하는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녹음 방식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식이라고 이게 마이크를 가까이에서 녹음하는 듯한 방식? 그런 건 아니면 방에서 녹음한 듯한 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을 말해요. 공연장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인스트루멘 요거는 악기 구성인데 악기는 음악을 만들 때에 장르별로 어떤 음악을 어떤 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음악의 주 재료에 해당이 되죠, 악기는. 그래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곡의 분위기나 장르나 질감이 결정이 되는데 단순히 악기 이름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조합을 하는 게 좋다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장르별로 악기의 배치 예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로파이 뭐 힙합이면은 뭐 요런 표현, 뭐 베이스 바디 요런 표현이나 뭐 락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송폼은 앞에서도 우리 봤는데 그 가사의 구조, 곡의 구조 뭐 이거를 얘기하죠. 그래도 뭐 벌스, 코러스, 뭐 브릿지, 음악 파트 배열을 의미하는데 잘 짜여진 송폼은 음악의 이제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서 줄 수도 있고 요즘 케이팝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구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이거는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믹싱, 마스터링, 효과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하려고 여기다가 넣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믹싱이 뭐고 마스터링도 뭔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잘 와닿지 않는데 믹싱이라는 거는 각각의 악기와 보컬을 잘 섞는 거죠. 좋게 섞는 거고 마스터링이라는 거는 믹싱이 끝난 다음에 음악 파일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앨범에 수록될 여러 곡의 전체적인 톤하고 볼륨을 맞추는 그런 단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앨범을 발매하는 용도로 음악을 만들 때에는 이 마스터링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효과 부분인데 요거는 음악을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믹싱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믹싱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더 풍부하게,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효과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대표적으로 우리 리버브라 그래서 울림 소리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리버브라고. 콘서트 홀에서 되게 막 이렇게 울리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딜레이라 그래서 메아리 효과 같은 뭐 그런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요것도 정리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주제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그 음악을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곡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핵심 메시지를 설정을 하는 건데, AI가 가사를 생성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을 때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 놓으면 AI가 더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장르, 분위기, 리듬하고 아까 그 속도가 있었죠. 보컬, 악기, 폼, 요거는 뭐 믹싱이라든가 뭐 그런 효과, 요거는 주제. 이렇게 해서 8단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노래를 만들면서 요 8단계를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GPT나 다른 뭐 제미나이나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창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만들어 볼 거는 제가 채팅창에 다른 주제를 하셔도 되고 할 주제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이걸로 하셔도 돼요. 우리 먼저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주제를 두고 거기에 단어와 표현을 30개 작성해줘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일단 그 내용으로 한번 처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에 그래도 수능에서 주제로 이렇게 하고 수도 잘 나오긴 하네요. 하고 제가 GPT도 열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양쪽에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앞에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고 여기는 반성에 어울리는 반성, 성장, 화해 이렇게 했더니 반성에 어울리는 단어 표현, 성장에 어울리는 거, 화해에 어울리는 거 요렇게 해줬네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주제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하고 분위기를 적어달라고 채팅창에 드릴게요. 구글 AI에서도 넣어보고 반성, 성장, 화해, 어쿠스틱 발라드 이런 게 어울린다고 했네요. 여기는 감성적인 피아노 발라드, 로파이 힙합 발라드. 하고 계시죠? 어,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거 넣고, 요 아래 내용으로, 음악을, 그냥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일단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말고, 가사를 수노에서 써서 올까요? 커스텀에서 가사로 가서, 라이트 풀송으로 여기다가 나온 주제를 넣고, 저 요즘에 레이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레이미로 해서. 누가 그랬어? 삶은 모험이라고. 내가 지금 겪는 게 진짜일까? 밤새 들려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깼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클래식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은 척 하느라 우리 둘 다 지쳤지. 옳고 그름 따지다. 좋았던 말. 요걸로 해서 요 버튼 누르면 크게 보이고, 그러면은 얘를 썰을 해서 네, 가사로 일단 이렇게 넣어보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아까 우리 인디포크 이거였죠. 저는 인디포크로 이걸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우리 8단계를 했잖아요. 8단계로 구성해줘 해서 줌창에 드릴게요. 줌 채팅.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번 장르, 분위기, 리듬, 속도, 보컬, 악기, 곡 구조, 믹싱 효과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그때 브라켓 포맷 했었잖아요. 브라켓 포맷 형식으로 정리해줘인데 여기 순호에 스타일 요 부분이 숫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혹시 몰라서 900자로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적어서 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대괄호로 해가지고 나오죠. 얘를 복사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걸로 사용하세요. 가사도 드릴까요? 네, 가사도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음, 남자 보컬, 여자 보컬. 여기 보컬이 누구를 지정을 딱히 안 했는데, 뭐라고 있을까요? 남녀는 없네요. 여기에 남자로 하고, 윌드니스는 20 정도 하고, 스타일 인플루언스는 80 정도 해서,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나온 거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척 하느라 우리 둘 다 지쳤지. 옳고 그름 따지다 좋았던 말 다 잊었지. 내가 던진 짧은 말 네 맘 깊이 박혀서 나도 같이 아팠어. 그 일을 못 냈어. 다시 말해도 괜찮아. 그때 못한 이야기들 조금 서툴고 모자라. 제가 채팅창에 그 가사하고 스타일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제목은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크리에이트. 괜찮은 척 하느라 우리 둘 다 지쳤지. 옳고 그름 따지다 좋았던 말다. 이렇게 나왔고, 지금 넣어서 만든 노래 나올까요? 아직 안 만들어졌나? 땐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모든 게 틀린 것 같아 겁이 났었지. 말하지 못한 마음들 혼자 얘기하고 조금만 나를 믿었더라면 다르게 안아줄 수 있었을까.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넘어졌던 시간도 나였으니까. 아파서 배운 사람 지금은 맨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조화된 걸로 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 프롬프트는 뭐 GPT나 뭐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단계를 이용을 해서 구조화된 걸로 해서 이런 걸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우리 여기 수노에서 점세기를 누르면 이 메뉴들이 있잖아요. 메뉴들이 여러 개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을 해본 메뉴도 있고 사용을 하지 않은 메뉴도 있는데 거의 안 쓰는 메뉴도 있기는 해요. 요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14개. 그래서 보면 얘를 창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응?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더 나오네. 여기 화면이 너무 작으시죠?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그럼 여기에 일단 리믹스 에디트로 가면 리믹스 에디트 있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오픈인 스튜디오인데 요거는 프리미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4주차에서 할 거거든요? 보컬이라든가 아니면 악기라든가 그런 거를 다 그 트랙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 악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믹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 수노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4주차에서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죠. 오프닝 에디터는 아까 한번 들어가서 봤죠. 한번 보셨는데 요것도 편지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곳인데 요것도 4주차에 할 때 같이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커버는 오늘 사용해본 메뉴죠. 커버. 요거는 곡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잠깐 몇번 곡이 뭐가 있을 여기에서 익스텐드를 누르면 어느 부분부터 내가 이걸 길게 할 거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를 사용하고 어느 부분부터 얼마큼을 어느 부분부터 다시 그 연장을 해서 만들 건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페르소나나 아니면 그 어느 특정 구간만 사용을 할 그 특정 구간만 잘라놓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인 거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 스피드를 가보면 노래가 올라오고 요거를 그냥 적어놨나? 요건 속도 조절 부분이에요. 이 노래 부분을 지금 1배속이 기본인 거겠죠? 1배속인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배속을. 만약에 배속을 2배속으로 올렸다. 하고서 요거를 체크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체크해 놓은 상태에 이 피치라고 되어 있죠. 갈라진 틈 새로 단단한 울림이 되어 나를 깨워요 나를 깨워 이렇게 됐고 여기 피치를 체크 안 한 거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있고 요거는 프롬프트하고 가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요거는 뭐 쓰니까 크롭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기능이거든요. 특정 구간만 남기고 앞뒤를 잘라낸다.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구간 설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바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점 3개를 누르면 여기 크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잘라지는 거고 다시 되돌아가서 이 구간에서 카피를 할 수도 있고 뭐 컨트롤 D, 딜리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생기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크롭이 있고 10분 정도 남아서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요것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인데 4주차에 요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요것도 게스팀이 요거는 분리하는 기능인데 아까 그 여기 스튜디오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것도 4주차에 같이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노래를 지금 플레이를 누르잖아요, 우리가. 플레이를 눌렀는데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요 애들을 추가해 주면은 여기에 보면은 플레이리스트처럼 지금 들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가 걸려요. 나오는 노래들이. 여기서 하나를 더 누르면 이렇게 하나 또 늘어났죠. 이렇게 넥스트 다음 노래들이 플레이 될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메이크 페르소나 했고 요거는 리마스터인데 그 마스터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잡음 정도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송 라디오는 요거는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그런 곡들을 계속 찾아서 재생해주는 그런 라디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비슷한 장르나 분위기, 스타일 이런 음악을 계속 재생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라디오 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작성은 다 돼 있으니까 강의안 받으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쓰지 않는 기능이나 거의 한 번도 안 쓴 기능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Add to 플레이리스트는 요걸 누르면 여기 플레이리스트 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 어느 쪽에 추가를 할 거냐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죠. 이거 전에 한번 써봤던 기능이고 플레이리스트 요거는 워크스페이스를 우리가 만든 게 있으면 그걸 옮기는 거예요. 다른 워크스페이스로. 지금 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럴 때 폴더를 옮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죠. 작업 공간을 이동한다. 요거는 뭐 공개할지 말지 그거고 송 디테일은 요거죠. 우리 그때 여기 아트 커버라든가 여기 애니메이트 뭐 만드는 거라든가 이렇게 했었죠. 요 부분은 이것도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인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공개 상태 및 권한 해서 곡의 공개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업 중인 곡을 비공개로 두거나 링크를 가진 특정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설명을. 이거는 댓글 내 노래에 다른 아티스트가 댓글을 달게 할지 말지. 요거는 리믹스 내 노래를 리믹스 허용할지 말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켜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고. 요게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쉐어는 카피. 카피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요거는 쉐어에서 이런 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이런 데 공유할 때 그런 거로 사용하시는 거고 공유하는 거고 다운로드는 뭐 MP3 웨이브 비디오 다운로드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 리프트도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기능인데 요거는 버그가 생겼을 때 이거는 신고하는 거라고 하고요. 요거는 고게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신고하는 거래요. 뭔가 신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작권 침해될 때 신고하는 거. 요거 같은 거는 저작권 침해했을 때 신고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휴지통인데 만약에 입에서 요거를 휴지통으로 버린다. 노래를 버리겠다면 요거를 누르면 여기서 사라져요. 휴지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얘하고 다 휴지통으로 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차이 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지금 선택됐죠. 앞에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으로 보내면 한꺼번에 휴지통으로 사라져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복원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로 가서 이 휴지통 있죠. 누르면 버린 노래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휴지통을 열어서 더보기를 클릭해서 여기 리스토어를 하면은 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다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과거 나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휴지통에 있는 곡은 30일 지나면 영구 삭제가 된다고 해요. 혹시 복원이 필요한 거든 그 전에 복원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장르별 프롬프트 정리된 거 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수업 준비를 하느냐고 아직 다 하지를 못해서 다음 주가 4주차 마지막 수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더 정리해서 공원을 드리는 걸로 할게. 질문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